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단어는 무한수열입니다. 우리 극한의 제일 첫 번째 단원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수렴이라는 말하고요. 발산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발산이란 단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열이 1, 2, 3, 4, 청청청 이렇게 한없이 커져요, 여러분. 일반항은 n이 되면서 이렇게 한없이 커져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한없이 커지는 상태. 발산.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팔자 두르는 거. 요것을 우리가 무한대라고 읽어요. 읽을 때 무한대. 한없이 커진다 이거예요. 자, 또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수열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발산이 됩니다. 한없이 작아지죠?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뿌라 마이나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또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뿌라 마이나 되지만은 숫자가 커지죠? 이런 걸 진동 발산이라고 합니다. 진동 발산.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부, 우리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죠, 여러분. 일반항은 n분의 1이겠죠? 이게 한없이 커져 보세요. 분모가 엄청나게 커요. 억분의 1, 조분의 1 그러면 0.000000 해서 0에 가까워져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 응?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어떤 숫자에. 진짜 0이 아니야. 진짜 0은 아니야. 한없이 커져도 그 항이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0.000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역시 0에 가까워져요. 역시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뿌라마이나라고 해서 진동은 아니야. 0에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 걸 그걸 수렴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0을 여러분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극한값. 0을 극한값. 요런 말을 써요. 여기서 이제 요런 것들은 바로 극한값이 없어요. 극한값 없다.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런 것은 극한값이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정리 한번 해봅니다. 무한수열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없이 가는 수열.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거, 그거는 A1, A2에서 AN까지 되는 거, 그렇게 끝나는 건 유한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걸 무한수열이라고 그래요. 무한수열, A1, A2, A3, A4, 여기에서 한없이 이렇게 항이 나갈 때, 우리가 첫 번째, limit라는 단어를 써요. LIM, limit. 해서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 무한대라는 것은 항 번호예요. n이라는 건 항 번호야. 한없이 커질 때 an은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파에 수렴한다고 그래요. 알파에 수렴. 그리고서 여기서 요 알파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극한값. 알파를 극한값.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리미트 LIM n이 무한대로 항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알파로 가까워지지 않아요. 뭐 무한대라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 뭐 진동 발산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은 극한값이 없다라고 그래요. 극한값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극한값이 항상 어떤 숫자에 가까워져야 돼. 그 알파에 가까워질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해요. 그 이외의 것은 극한값이 없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우리 극한값, 이 리미트의 성질이 있어요. 리미트, 아주 더러운 성질이 있습니다. 더러운 성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알파로 가까워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란 수열이
베타로 가까워져요. 수렴하는 극한값들이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첫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an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리미트 요 밑에 있는 요게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 그럼 요 k는 상수죠. k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k 알파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요것은 요렇게 하나 쪼개서 요렇게 하나 쪼개가지고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쪼개서 계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요것은 역시 쪼개서 알파 베타 하나씩 쪼개서 알파 베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네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이렇게 나눗셈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 베타분의 알파 물론 베타는 0이 안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 이것도 역시 알파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이 n이 한없이 커지 이거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항번호가. 그럼 여기도 한없이 커지는 거지. 그럼 알파에 가까워져. 왜? 여기 알파라는 게 an이 정확히 알파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알파에 가까워지는 거지. 요 항이 an이라는 항이 한없이 커져. 그럼 요것도 an이 사실 한없이 커진 거거든. 조금 하나 더 간 거 아니야? 역시 알파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알파라는 소리가 아니야. 알파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지. 그런 것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거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 이 5가지 선생님이 쓴 거를 보시면요.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리미트의 성질은요. 맨 처음에 그냥 무조건 사칙연산 이거 1번, 2번, 3번, 4번 다 사칙연산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알파, 베타 수렴하는 조건. 이렇게 AN, BN이 수렴 조건이 있을 때 수렴 조건이 있을 때 사칙연산이 가능해요. 사칙연산 가능하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사칙연산 가능한 게 아니야. 수렴 조건이 있을 때만 이렇게 막 쪼개서 이렇게 하나 막 요것도 분모 하나 분자 하나 요것도 요거 하나 이렇게 막 쪼개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미트는 사칙연산이 가능한 건 수렴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요렇게 부등식 AN이 BN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 이렇게 정했어요. 알파하고 베타로 줬어요. 그랬으면은 요것이면 알파하고 베타는 역시 이게 커요. 그런데 이 꼬루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요 AN이 일반항이 n분의 1이에요. 요 일반항이 n분의 2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n분의 1을 집어넣어 보세요. n분의 1 집어넣으면 n이 한없이 커지죠? 억분의 1, 조분의 1 되니까 이 극한값은 0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n분의 2가 들어가 버리면요. 억분의 2, 조분의 2 그러면 2는 껌값이에요. 그렇죠? 밑에가 한없이 커지니까 2는 무기발의 무좀이에요. 한없이 뭐 의미가 없어요. 2라는 거. 역시 극한값은 0이 돼요. 그래서 극한값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만약에 수열이 AN 그 다음에 어떤 뭐 수열이 PN이라고 하나 쓸까요? 그리고 BN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것이고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요것이 둘 다 극한값이 알파라고 하면 이것이면 요게 극한값이 뭐로 간다고? 알파. 요것도 뭐로 간다고? 알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n이라는 수열도 알파로 이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샌드위치법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알파고 앞에 것도 알파고 뒤에 것도 알파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가운데 것도 알파로 간다 해서 이런 걸 선생님들이 샌드위치법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런 거는 이제 상가함수 같은 거 나올 때 좀 이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좋습니다.
자, 요거 지금 선생님이 리미트 성질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도대체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리미트의 계산들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자, 계산은 항상 기본이 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런 분수꼴이 여러분 제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비교할 때 분모 차수하고 분자 차수하고 비교를 해서 밑에가 크면, 분모가 크면 그 극한값은 0이에요. 수렴하는 값은. 또 분모하고 분자하고 비교할 때 요 차수가 같으면 이건 최고차 계수가 답이에요. 최고차 계수 B가 맨 앞에 계수분의 계수가 답이다 이거예요. 극한값이. 근데 만약에 분모하고 분자하고 비교를 할 때 만약에 분자가 크다 그러면 이거는 수렴하지 않아요.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극한값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선생님 이제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리미트 여기다 쓸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3n분의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나 써봤어요. 그럼 여기 분모 분자를 통틀어서 최고차가 뭐냐면 n제곱이에요. 그럼 위아래를 n제곱으로 나눠버리세요. 제일 큰 차수로 나눠버립니다.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n분의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n분의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극한값 얼마예요? 요거 0이에요. 분모가 더 크죠? 요것도 얼마예요? 0이죠? 요것도 0이죠? 아래가 크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1분의 0 되니까 그 극한값은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일로 한 번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없이 커져요. n제곱이 한없이 이게 커지는데 그럼 얘네들은 다 껌값이에요. 그렇죠? 모기발의 무점이에요. n이 한없이 커지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럼 n제곱분의 여기 없으니까 한없이 밑에만 커지니까 그때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지금 선생님이 요 첫째 얘기한 거예요. 분모가 큰 거. 또 두 번째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3n 2n제곱 플러스 5n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제일 분모 분자를 통틀어서 제일 큰 게 2차 n제곱이죠? 그러면 n제곱으로 나눠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아래를 n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3, 2 플러스 n분의 5 이렇게 되겠죠?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그럼 얘네들은 n분의 3이니까 다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1분의 2니까 그 극한값은 2로 갈 거예요. 역시 최고차 계수가 답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계수 1. 여기 계수 2니까 1분의 2 해서 2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또 이제 거꾸로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3분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예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n제곱으로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n분의 1, n제곱분의 3, 여기는 1, 여기는 n제곱분의 1. 그러면 요거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요것도 0으로 가요, 여러분. 그렇죠? 0으로 가니까 0분의 1이에요. 그럼 0분의 1이면 0이라는 건 진짜 0이 아니에요. 진짜 0이 아니고 여기 한없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로 가면 여긴 0.00000000001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는 무지무지 큰 수죠? 이게 분모가 소수니까 위아래 소수로 없애보려면 곱해야 되니까 무지무지 커져요. 이거는 발산해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분자가 크면은 여러분 그 수열은 리미트 극한값은 무한대가 돼요. 분모 분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극한값 존재하고 요거는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극한값을 계산한 리미트 계산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제일 기준이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나오는 꼴이 있어요. 이건 무한대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n제곱 요거 무한대로 가고 요것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무한대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요것도 무한대예요. 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3n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것도 무한대 요것도 무한대면은 3n 3승이니까 전체가 역시 한없이 커질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가요? 오케이. 또 이번에는 이거 봐요. 더하기 곱하기 했죠? 여기 나누기죠 여러분? 무한대 계산은 나눗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뺄셈 형태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세 가지로 해야 돼요. 앞에 것이 뒤에 거보다 클 때는 요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n제곱 마이너스 n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비교할 때 요건 껌값이에요. 응? 모기발의 무점이야. 이게 한없이 더 빨리 커지니까. 그러면 요건 n제곱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것은 얼마야? 무한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냐? 오케이. 다시. 요번에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할 때 뒤에가 만약에 커요. 그럼 이 뒤에가 큰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n제곱 이렇게 나와버리면 뒤에가 큰 거 아니니? 요거는 껌값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자, 근데 문제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렇게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변형해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요 꼴로 변형. 응? 변형해야 돼. 빼기에서 같은 꼴일 때는. 자, 그걸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자, 요거를 계산해 보래요. 요걸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 지금 항 하나 빼기 요 항 하나거든요. 여기 최고차가 루트 n제곱이니까 1차인 셈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1차예요. 똑같은 차수 빼기잖아요. 그럼 무한대 빼기 바로 요 꼴이에요. 앞에 무한대하고 뒤에 무한대하고 같은 의미가, 같은 차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변형을 해야 돼요. 분수꼴로. 그럼 이걸 분수꼴로 도대체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선생님 이걸 어떻게 변형해요? 분수로. 이렇게 변형해요. 1분해라고 보세요. 그럼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죠? 그럼 요거는요. 시기 루트를 변형하는 건 뭐가 있죠? 유리화예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호 반대를 위아래 곱하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n, 여기는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위에는요, 합차의 공식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분의 여기는 n 이렇게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최고차만 따진다. 여기 얼마야? n인 셈이에요. 그렇죠? 루트 n제곱이니까 이건 껌값이고요. 여기 n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n. 그럼 n 몇 n? 2n이죠. 여기 n이죠. 2n분의 n이니까 그 극한값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이렇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앞에 뒤에 비교해서 같을 때만 분수꼴로 변형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이요. 또 하나 조심할 거기 0 곱하기 무한대 꼴을 이걸 0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새끼가 이렇게 썼어요. 물론 C 곱하기 상수 곱하기 무한대는 이건 무한대가 될 거예요. 물론 C는 0이 아닐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C가 0일 때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라고 쓰면 안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있어요. 이거 무한대죠, 여러분. 한없이 커지잖아요, n이. 근데 이걸 어떤 새끼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n제곱이라고 변형했어. 역시 계산해도 n은 맞아. 근데 여기서 말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럼 요거 하나 풀고 요거 0이죠? 그렇죠? 요거는 n제곱이니까 무한대죠? 그래서 이걸 0이라고 이렇게 써요. 틀렸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틀렸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여러분. 왜? 요거는 수렴하지만 이건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거는 유한범위 값 곱하기 무한대 같은 거, 유한범위 값 곱하기 무한대, 유한범위 값 곱하기 무한대. 자, 선생님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요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선생님 예 하나 들어볼게요. 리미트, 이거 지우개네. 리미트, 이거 빨간 거네. 미쳤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 자,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이거 앞에서 배운 샌드위치법 가지고 이제 푸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 쪼개서 풀어요? 못 풀어요? 이거 못 풀어요. 여러분. 요거는 n분의 1은 수렴하죠? 0으로. 하지만 사인 값은 여러분, 사인 2분의 n파이는 수렴하는 걸 몰라요. 그렇죠? 사인 값은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사인 2분의 n파이는 이 n파이는 각도예요. 하지만 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닙니까? n분의 1을 다 붙여줘요. 이 부등식에다가 전체 n분의 1을 다 이렇게 곱해버립니다. 사인 2분의 n파이. 여기도 n분의 1. 그리고 여기다 다 리미트를 붙여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사인 2분의 n파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하면 요거 극한값이 어떻게 되니? 요거 0으로 가지? 분모가 크니까. 요것도 0으로 가지? 그러므로 요것도 0으로 간다 해서 이 극한값은 0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지금 계산한 모양을 봐. 요건 0이죠? 요건 유한범위 값이죠? 마이너스 사인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래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아까 선생님이 쓴 거 0 곱하기 유한범위 값. 0 곱하기 유한범위 값은 요것은 0이 된다 하는 사실. 요거 하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하고 계산한 것이 이제 극한값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요거 문제를 좀 몇 개 풀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